미나상 건니찌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한자 뒷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학년 한자 뒷부분에서 세 번째 줄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20강에서 12개의 한자를 확인학습해서 복습하였습니다. 오늘은 321강입니다. 감출장, 오장장, 말을제, 나타날 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감출장입니다. 총 15회기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세로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감출장자는 감추다나 숨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감출장자는 풀초자와 착할장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착할장자는 신하 신자와 창과자가 결합해서 만든 글자로 노예의 한쪽 눈을 멀게 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착할장자에 착하다 라는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은 저항하지 못하는 노예를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예를 뜻하는 착할장자에 풀초자를 결합한 감출장자는 도망친 노예가 풀숲에 숨었다는 의미에서 숨다나 감추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조입니다. 한국어 음은 장, 일본어 음은 조입니다. 장서를 조쇼, 조쇼라고 하고요. 저장을 조조, 조조라고 합니다. 냉장을 레이조, 레이조라고 합니다. 훈독은 구라라고 합니다. 창고를 구라라고 하고요. 술창고를 사케구라, 사케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인 창고를 와인구라, 와인구라라고 합니다. 감출장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저장, 조조, 창고, 蔵、 냉장고에 케이크가 들어 있습니다. 冷蔵庫にケーキが入っています。 와인 창고에 와인이 가득 있습니다. ワイン蔵にワインがいっぱいあります。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오장장입니다. 총 19회기고요. N2의 레벨인데요. 오장장은 한국 한자가 있는데요. 달월 옆부분에 요 왼쪽 부분에 요것이 더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쪽 부분 쓸 때도 세로부터 쓰시고 또 요 안에 부분을 쓸 때도 세로 쓰시고 가로 쓰는 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장자는 오장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오장이란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배 안에 있는 여러 기관을 총칭하는 것이라 글자가 매우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장장자는 육달월자, 즉 달월자와 감출장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감출장자는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요. 감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출장자는 발음 역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부 속에 감춰져 있는 장기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독은 조입니다. 한국어 음은 장, 일본어 음은 조입니다. 장기를 조기, 조기라고 하고요. 간을 간조, 간조라고 합니다. 심장을 신조, 신조라고 합니다. 내장을 나이조, 나이조라고 합니다. 오장장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오장장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장기, 臓器、 내장, 内臓、 과음은 간에 좋지 않습니다. お酒の飲みすぎは肝臓に良くないです。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心臓の音を聞きます。 네, 잘하셨어요. 세 번째 한자는 말을제입니다. 총 12액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말을 제자는 마르다나 짓다, 결단하다, 분별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말을 제자에서 말하는 마르다나 짓다 라는 것은 옷감을 치수에 맞게 자른다 라는 뜻입니다. 말을 제자는 옷 의자와 장식이 달린 창을 그린 제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서 제자는 발음 외에도 무언가를 자른다 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수에 맞게 옷감을 자르기 위해서는 정밀한 식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자는 후에 분별하다, 나 식별하다, 결단하다 라는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음독은 사이입니다. 한국어 음은 제, 일본어 음은 사이입니다. 재판을 사이방, 사이방이라고 하고요. 재봉을 사이호, 사이호라고 합니다. 외관이나 체면을 데이사이, 데이사이라고 합니다. 훈독은 다츠 또는 사바크입니다. 다츠 하면 재단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구가 나와서 사바크라고 읽으면 심판하다, 재판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말을 제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재봉, 裁縫、 재단하다, 立つ、 재판이 10시부터 열립니다. 裁判が10時から開かれます。 가위로 천을 재단합니다. ハサミで布を断ちま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나타날 저입니다. 총 11액이고요. N2의 레벨인데요. 한국 한자와 일본 한자는 거의 비슷하고 점이 있는 점만 다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나타날 저자는 분명하다, 나 나타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나타날 저자는 사전에 언급된 뜻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나타날 저자나 젓가락 저자나 붙을 착자가 서로 의미를 혼용했었기 때문입니다. 후대에는 글자에 따라 뜻을 분리했지만 사전상으로는 여전히 여러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날 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뜻은 나타나다와 분명하다, 저술하다 라는 뜻입니다. 음독은 초입니다. 한국어 음은 저, 일본어 음은 초입니다. 저자를 조샤, 초샤라고 하고요. 저술을 조주쯔, 조주쯔
조주츠라고 합니다. 저명, 유명함을 나타내는 말을 조메이라고 합니다. 훈독은 아라와스 또는 이치지르시라고 합니다. 스가 나오면 아라와스라고 해서 저술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이치지르시 하면 현저하다, 명백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타날 저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저술, 著述、 저술하다. 表す、 책에 저자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本に著者のサインをもらいました。 인구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人口が著しく減り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감출장입니다. 저장을 조조라고 하고요. 한 개 있으면 구라라고 합니다. 창고를 나타내죠. 두 번째 한자는 오장장입니다. 장기를 조기라고 하고요. 내장을 나이조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한자는 마를제입니다. 재봉을 사이호라고 하고요. 다츠라고 하면 재단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 한자는 나타날 저입니다. 저수를 조주츠라고 하고요. 스가 나오면 아라와스라고 해서 저술하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네, 오늘은 321강에서 감출장, 오장장, 마를제, 나타날 저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감출장은 창고란 뜻이죠. 그래서 구라라고 읽고요. 의무를 읽으면 냉장해서 레이조입니다. 오장장은 장기를 나타냈죠. 그래서 조기, 장기를 조기라고 했고요. 마를제는 재판할 때 사이방이라고 읽고 훈독으로 읽으면 다츠 또는 사바쿠라고 읽었습니다. 나타날 저는 저자할 때 조샤라고 하고요. 아라와스 하면 저술하다 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322강입니다. 대적할적, 오로지전, 펼전, 돈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학년 2학년 한자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